1985년 미국 한 회사가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맛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존 제품보다 새로운 맛을 더 좋아했습니다. 회사는 자신감을 얻었고 거의 100년 동안 팔아온 기존 제품을 없애고 새 제품으로 교체합니다. 그런데 예상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소비자들은 새 제품을 거부하고 예전 제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회사는 단 79일 만에 기존 제품을 다시 출시합니다. 이 회사는 코카콜라. 사람들이 거부한 제품은 뉴코크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코카콜라의 마케팅 실패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맛 테스트에서 새로운 제품을 더 좋아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에서는 그 제품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제품을 좋아하는 것과 경쟁 제품 대신 선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객은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내 제품을 선택할까요? 이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선택할 때 공통점은 어떻게 지우고 어떤 차이에 집중하는지, 그리고 그 원리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기 전에 선택될 이유부터 설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돈 버는 코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돈 버는 코딩을 한다 그러면 제품을 덜컥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부분인 거죠. 어떠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팔고 싶으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한 가지를 알고 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품을 좋아하게 만들어서 선택하게 만들 건지, 우선은 선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좋아하게 만들 건지, 이거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중요한 거는,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장 먼저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게끔 그 구조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게끔 만들려고 먼저 노력을 하죠. 마케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먼저 선택하게 만들지 그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구매하게 먼저 만들면 좋아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선택하게 해야 되냐, 이론적으로. 이 질문을 연구하는 분야가 행동 의사결정 이론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실에서 실제로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똑같이 비교하지 않아요. 중요한 정보에 더 집중하고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어떻게 해요? 줄이거나 제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선택 과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만들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소비자는 어떻게 선택을 하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동해로 갈 건가 남해로 갈 건가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 논백 경쟁 전략에 나오는 겁니다. 네, 이거 보시면 돼요. 미국의 경제학자 라비다르라는 사람들이 그 연구를 한 거예요. 여름 휴가지를 결정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동해와 남해가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동해와 남해는 공통적인 속성이 있죠. 바다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동해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고 남해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해는 물이 깊고 깨끗하고 남해는 뭐 해운대 등 주변에 관광지가 많다,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동해와 남해에 대한 정보는 세 가지 조건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동해와 남해에 모두에 해당하는 속성은 공통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라는 거는 공통 속성인 거죠. 그쵸? 그러면 동해에만 있는 속성과 남해에만 있는 속성은 독특한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독특한 특성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특성이 뭐냐면 좋은 특성과 나쁜 특성으로 나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통 특성, 좋은 특성, 나쁜 특성, 세 가지로 정보를 분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통 특성을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탐색을 하겠죠. 탐색을 하니까 뭐 똑같은 거는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좋은 것과 나쁜 것만 남잖아요. 나한테 있는 나쁜 거를 삭제를 하는 거예요. 좋은 특성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할 때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즈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특성을 어떻게 알릴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배 우월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면 좋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선택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핵심이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할 거냐, 5가지 시장 지위와 경쟁 전략이라는 이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서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5가지에서 4번째와 5번째인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압도적 우위, 두 번째는 한계적 우위, 세 번째는 동등한 위치, 네 번째는 인식상의 열의, 다섯 번째는 실질적인 열입니다. 그런데 이 압도적 우위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서 자본도 많고 인지도도 좋은 곳, 그리고 한계적 우위랑 동등한 위치는 같은 브랜드인데 좁고 깊은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인 열의와 인식상의 열의는 어떤 거냐면, 인식상의 열의는 제품은 있어요. 사람들이 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뭐 누구나 아는 실질적인 열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처음에 이 돈 버는 코딩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 인식상의 열의와 실질적인 열이 위치에 있을 거예요. 플랫폼을 만들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는 광고비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도를 쌓고 내가 어떠한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광고비를 많이 쓰시면 되세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기본 전제는 자본이 많은 놈이 이깁니다. 그냥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그렇게 논리가 흘러가요. 내가 현재 자본이 많으면 그냥 광고 사세요. 광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인식상의 열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열의에 위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구조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구조를 쉽게 설명하면 퍼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퍼널. 그러니까 퍼널 구조를 잘 짜야 되는데 그냥 퍼널이 아니고 가두리 퍼널을 어떻게 할지를, 그 구조를 짜셔야 됩니다. 그거를 실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좋아하게 만드는 것보다 선택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인식상의 열의인분과 실질적인 열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요? 타겟 설정. 이 타겟 설정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타겟 설정이라고 하면 나는 20대 여성한테 무언가를 팔 거야, 이게 타겟 설정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나라에 소스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100억 매출 정도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브랜드 이름이 함께 한 끼 찐친이라는 브랜드거든요. 그만큼 제품이 좋아요. 그래서 이 회사, 함께 한 끼 찐친이라는 이 회사는 어떻게 타겟을 정의를 했냐면, 메인 타겟은 건강한 식단 관리인이고, 그리고 서브 타겟은 요리를 좋아하는 요리인인데, 이게 당뇨나 혈압인 분들, 만성질환의 식단 관리가 필요한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소스인 거죠. 넓게 잡아버리면 내가 컨텐츠를 만들 때도 힘들고 그 문제 정의 자체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당뇨나 혈압이나 만성질환이 식단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 임신 중인 예비 없는 식단 관리, 0세, 7세 자녀들의 식단 관리, 이렇게 디테일하게 타겟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니치한 타겟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20대, 30대 남녀 뭐 이런 식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타겟을 아주 니치하게 잡아야 돼요.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완도 플랫폼도 간호학과 학생들이에요. 되게 심플하잖아요. 그러면은 간호학과 학생들의 몇십만 명이 있는지, 그리고 몇십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지, 시장을 10%를 먹으면 어느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렇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계산을 하기 전에 타겟 정의라는 것 자체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제죠, 문제. 문제 정의를 해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이 니치 타겟을 잡아서 이 니치 타겟들의 문제들이 뭔지, 제가 말씀드린 함께 한 끼 찐친 같은 경우는 당뇨나 혈압 있는 만성질환자의 식단 관리를 해결해주는, 아니면은 임신 중인 예비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곧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은 그런 엄마의 마음을 생각한 그런 문제 해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완도 플랫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정의를 했냐, 저희 같은 경우는 24시간이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24시간이 걸리니까 그들의 인생에 어떠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를 해결해 주고 싶었어요. 대부분 학교에서 그 가이드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를 이해하기가 초반에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이게 타겟 정의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우선은 정의를 할 때 무조건 코덱스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덱스를 쓰신 다음에 사용법은 유튜브 찾으면 많이 나와요. 거기에서 내가 만들 제품을 이야기를 하고, 이 만든 제품을 쓰는 타겟이 누군지를 디테일하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타겟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뭔지, 고통이 뭔지 물어보세요. 그 페인 포인트를 물어보세요, 코덱스한테. 그러고 나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면 되는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들기 전에 이렇게만 하셔도 벌써 한 50%는 끝난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것까지 알았어.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품의 우월성. 이 우월성이 10배가 되느냐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시간적인 부분, 편의성에 대한 부분, 뭐 가성비에 대한 부분, 이런 품질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피터 틸이 10배 우월성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함께 한 끼 친친 같은 경우는 10배 우월성이 있습니다. 다른 소스들에 비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재료가 다 국내산이에요.
나중에 한번 함께 친친이라는 거 검색하셔서 그 사이트에,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니고 거기 제품이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소스가 맛있고 그 다음에 그 소스를 통해서 요리를 하면 또 거의 만능 소스인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24시간이 걸리던 거를 그게 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24시간을 2시간으로 줄였으니까 시간을 10배나 압축을 시켜준 거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이거를 제품을 출시했을 때 제품이 팔리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매출을 만들 때 매출 성장 성형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입니다. 제품. 두 번째는 인지도예요. 세 번째는 접근성. 네 번째는 구매, 그러니까 신규 구매죠. 다섯 번째는 재구매. 제품이 좋다고 느낀 사람들은 재구매를 하겠죠. 그러니까 좋은 제품일수록 10배 우월성이요. 문제를 해결해주는 10배 우월성 있는 제품을 만들면 어디서? 어느 채널에서? 온라인이면 어느 채널이겠죠. 내가 어느 채널에서 홍보를 할 거냐. 그죠? 그러면 구매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제품의 모든 힘을 써서 만드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제품은 뭘로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아이디어. 나에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그러면 그 좋은 아이디어를 미리 팔아보는 겁니다. 미리 팔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파냐? 채널을 선정하는 거죠. 유튜브를 선정하던, 인스타그램을 선정하던, 페이스북을 선정하던, 스레드를 선정하던, 내가 어느 채널에서 인지도를 쌓을 거냐 하는 제조업체 분들이나 아니면은 유통하시는 분들, 이런 업체 대표님들이 좋은 제품을 만드세요. 좋은 제품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팔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인지도를 쌓냐고.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실행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후킹을 하면 된다, 뭘 하면 된다, 뭘 하면 된다. 아니 그게 모든 업체한테 다 먹히는 거냐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은 제품을 만드는 시대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가지고 채널을 선정해서 세일즈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가격을 설정한 다음에 팔아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이 세일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궁금하겠죠. 우리가 이제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설계하셔야 되냐. 우리가 보통은 퍼널이라고 많이 하는데 유입을 시키죠. 유입을 시키면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로 유입을 합니다. 뭐 어디든 유입을 시키겠죠. 유입을 시켜. 그런 다음에 어떤 걸 합니까? 판매가 됩니다. 보통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퍼널에 대한 개념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퍼널은 가두리 퍼널이라는 겁니다. 공백 경쟁 전략에 신병철 박사님의 강의를 들을 때 가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퍼널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접목시켜서 가두리 퍼널이라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2019년도부터 이 용어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퍼널을 막 해봤어요. 퍼널대로 뭐 광고도 돌려보고 뭐 여러 가지 마케팅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 퍼널이 우리나라에서 잘 안 먹히는 거야. 왜 안 먹히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상한 병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마술 좋아하세요? 마술? 네. 제가 예전에 프로 마술사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술을 하러 가면 마술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딱 무대 올라가. 그러면은 관객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야, 너는 오른손을 봐. 나는 왼손을 볼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의심병이 많아. 그러니까 의심 비교 단계가 있어요. 의심 비교 단계. 본성 가두리입니다. 유입 단계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유입을 시키는 거죠. 사람의 본능을 자극을 시켜서 8초에서 1.8초에 3초 내에 설득을 해야 됩니다. 유입을 시킬 때. 그렇게 해서 유입을 시켜요. 유입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유입 단계, 본성 가두리라고 할게요. 그러고 나서 랜딩 페이지로 들어옵니다. 설득 단계죠. 유혹 가두리입니다. 랜딩 페이지까지 쫙 들어오게 해. 그러고 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 설득 단계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뭘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나가서 네이버에 검색을 합니다. 이 네이버라는 굉장히 큰 공룡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공룡이 있어요. 가격 비교를 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이 의심 비교 단계를 무조건 없애줘야 됩니다. 무조건 없애주지 않으면 무조건 이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의심 비교 단계에 대한 부분을 항상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전환 가두리라고 합니다. 저는 헨젤과 그레텔 장치라고 하는데 계속 먹이를 던져주는 거예요. 마녀가 헨젤과 그레텔 보면은 땅 위에 그렇게 과자를 막 이렇게 뿌려놓고 자기네 집으로 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무언가를 주는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놔야 돼요. 곳곳에. 그래야지만 이 의심 비교 단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육성 가두리와 경험 가두리가 있는데 이 퀘스트 제공을 한다거나 워크시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경험 가두리는 이익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익을. 가두리 퍼널인데 6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본성, 유혹, 그 다음에 의심 비교. 네 번째는 전환, 육성,
그 다음에 경험. 이렇게 세일즈를 하는 건데 이 구조 안에서 세일즈를 하는 겁니다. 이 구조 안에서. 그러면은 우선은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아예 그냥 채널을 설정을 해드릴게요. 어렵지 않죠? 네. 인스타그램에서 해라. 인스타그램에서. 가두리 퍼널 얘기를 했잖아요. 음성과 유혹과 의심 비교 단계와 전환과 육성과 경험을요, 가두리 퍼널을 어떻게 하냐? 동시에 해버립니다. 동시에. 단계별로 이론을 얘기할 때 단계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6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요. 인스타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확산이 되는, 확장이 되는 릴스를 많이 올리죠. 그러면 릴스에서 확장을 시켜줍니다. 정보 여기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자동 DM을 보내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사이트로 들어오게 하든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하든 뭐 채널로 들어오게 하든 의심 비교를 안 하잖아요. 무료니까. 이게 없어져 버리잖아.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뭐래요? 전환 자체를 그냥 해버리잖아. DM을 통해 가지고. 그러고 나서 육성을 할 수 있는 퀘스트 제공을 하던 이익을 주는 거든 뭐든 간에 그냥 채널로 쭉 몰아버리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단계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싹 다. 이 6단계가 그냥 한 방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어때요? 아이디어.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일즈를 하는 거라니까. 만두 플랫폼을 함께 만든 거바우 종원이라는 친구를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릴스를 쭉 보세요. 보시면 이 친구가 초반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타겟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같이 막 공감을 해요. 불편했던 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공감을 하고, 우선 첫 번째가 그 공감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재정의하고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일즈 하는 것까지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퍼런스를 하나 더 드릴게요. 종원, 어바웃 종원 좀 보시고, 또 한 분은 이것도 제가 남겨놓을게요. 곰쿡 에듀라고, 이분은 아예 마케팅 모르는데도 한 달 만에 매출이 300이나 발생했습니다. 타겟을 설정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문제를 재정의해 나가면서 문제를 재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 재정이 된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해법을 제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말 그대로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 이분도 아이디어만 가지고 한 겁니다. 아이디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거대로 하면 미리 팔아볼 수 있겠죠. 이 정도도 이만큼 자세하게 이야기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은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릴게요. 말 그대로 대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제품이 10배 우월한 제품인데 아이디어만 있는 분도 미리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미리 팔아보고 이게 팔리네 생각하면 뭘 하면 돼요? 플랫폼으로 전환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이 있거나 아이디어가 있으셔야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레퍼런스도 다 좋고. 돈 버는 코딩의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세일즈를 하시면 되는데, 내가 그러면 이 테스트를 할 때 제품도 필요하잖아요. 여기까지는 돈이 안 든단 말이에요. 내 몸만 있고 핸드폰 카메라만 있으면 세일즈를 하면 되는 거라고. 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아이디어는 있어. 네, 이것도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코덱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코덱스를 이용하는데 코덱스가 기획을 잘해줘요. 레플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입을 하셔서 챗GPT나 코덱스에 그 레플릿을 연결을 시키세요. 연결을 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제품을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내 몸을 만드는, 우리가 요즘에 그 헬스 추적해주고 헬스 이렇게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쫙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레플릿에다가 연결을 한 다음에 쫙 만드세요. 나 이런 거를 만들 거야. 네가 기획을 해줘. 그런 다음에 레플릿으로 MVP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어요. 저희도 만두 플랫폼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 MVP 모델을 만드세요. 레플릿으로.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하루면은 만들어요. 하루면. 근데 내가 조금 더 좋은 MVP를 만들고 싶다. 그럼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가계부를 만들 거야. 그러면은 챗GPT에다가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페이지를 만드신 다음에 그 페이지에서 한 3일 정도 내가 가계부를 쓰는 겁니다. 나는 가계부를 이렇게 만들 건데 내가 우선 여기서 가계부 테스트를 할게. 가계부 테스트를 하세요. 그리고 그 테스트한 거를 가지고 내가 레플릿으로 MVP 모델을 만들 건데 그 MVP 모델을 만들기 위한 기획을 해줘. 그 기획을 해주잖아요. 내가 앞부분에 대화한 게 있어. 어느 정도. 해놓은 거를 기획을 해달라고 하세요. 기획을 해달라고 하신 다음에 레플릿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링크 걸고 그냥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팔아야 되냐 또 이럴 수 있잖아요. 자동 DM 발송해주는 플랫폼이 뭐가 있죠? 가장 유명한 게 매니챗이랑 그 다음에 인포코 링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기에는 인포코 링크가 가장 좋습니다. 인포코 링크에서
제품, 상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거기에 승인을 받아서 팔면 됩니다. 그것도 힘들면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제품 만들어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직접 현금으로 입금을 받으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볼게요. 5가지 시장 지위와 경쟁 전략인데 압도적 우위, 한계적 우위, 동등한 위치는 뺄게요. 인식상의 열의 아니면 실질적인 열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내가 1000만 원 플랫폼을 만들어서 1000만 원을 벌어보겠다. 타겟을 설정하시고 문제를 정의하신 다음에 10배 우월한 제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정의하셨다면 지금은 제품을 먼저 만들지 마시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어떤 채널에서 세일즈를 할지를 정하셔라. 정하시는데 이 가두리 퍼널이라는 6가지가 있는데 본성, 유혹, 의심 비교, 그 다음에 전환 육성,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문제에 대한 타겟들의 문제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라. 처음에는 그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같이 공감을 해주고 나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MVP 모델을 빠르게 만들어서 인포코 링크에 걸어서 내가 테스트를 해본다. 팔아본다. 이게 핵심이고 뭐 쇼츠 AI로 뭐 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속 가능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셔야 되고 그 사업을 통해서 내가 매출을 발생하는 걸 경험해 보셔야 그래야 플랫폼을 만들 때도 기쁜 마음으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제가 진짜 강의비 한 5천만 원 쓴 것 같은데 지금까지 쓴 강의비만 해도 합산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바이브 코딩도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모델을 가지고 똑같이 했어요. 어바웃 종원이라는 친구도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했고 그 다음에 곰국 에드도 똑같이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2명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이 수익이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누가 됐든 간에 수익이 무조건 달성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돈 버는 코딩 강의는 매출 미발생 시 무조건 환불해 드립니다. 그런데 30일 아닙니다. 30일. 30일 안에 매출 미발생 시 무조건 환불을 해드립니다. 100%. 앞으로 이런 환불 기준이 없는 데는 강의를 안 끊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저희한테 한번 의뢰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리는 구조에 대한 건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는 팔리는 기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개발자보다 더 잘 팔 수 있는 그런 기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